예. 오늘 기자회견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질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발언 넉 달 전과는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표현했던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한 뒤에 현재까지는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고 특히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총장은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대통령 윤 전 총장 언급 말을 꽤 아꼈는데 장혜찬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불편한 심기가 저는 표정에서부터 좀 드러났다고 해석을 하고요. 사실상 정치적으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게 안전한 선택일 수는 있겠지만 바로 올해 초 몇 년 전도 아닙니다. 몇 달 전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대통령이 스스로 표현했는데 지금은 야권의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가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쫓겨나듯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서 야권 대선 후보로 국민들의 선택, 일정 부분 지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 입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검수완박 때문 아닙니까? 예. 이제 흔히 말하는 중대범죄기소청 등을 비롯한 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총장직 사퇴하자마자 검수완박이라는 구호 자체는 아주 일부 의원들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검찰개혁을 주창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과욕이었다, 실책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검수완박 충분히 할 만한 것인데 윤석열 전 총장 사퇴 명분이 납득이 안 간다. 분명한 정치 지도자다운 입장을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국민들이 그 입장을 보고 조금 더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구장추장,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일단 대통령의 말을 극도로 아낀 부분이 4년 만에 이제 파국으로 완전히 쐐기가 박힌 거 아니에요. 대통령과 윤 전 총장의 관계가 오늘 대통령의 저 발언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다. 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불과 넉 달 전만 하더라도 본인이 임명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는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 반문재인 진영의 어떤 대표 주자로 유력 대선 주자로 좀 구상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물론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인사권자로서 문 대통령은 아쉬움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윤 총장이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직 대통령과 그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할 말은 많지만 말씀을 좀 아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글쎄요, 이런 본인에 대한 평가를 윤 전 총장으로서도 앞으로 이제 대권 행보를 준비하더라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권 수업 중인 그가 최근엔 또 한 명의 전문가를 만났다는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제 윤 전 총장이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을 만나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다. 앞서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이런 토론을 하면서 뭔가 전문가를 또 한 번 만났습니다. 네.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왜 윤 총장에 대한 언급이 없었느냐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저 아마 개인적인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 전 총장을 언급하는 순간 이게 자칫하면 대선 개입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윤 전 총장은 이제 일개 개인이 아니라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입니다. 앞서 대통령도 그런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고건 전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탄핵 소추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참 잘못 뽑았다 이 한마디 하는 바람에 당시에 고건 전 총리가 대선 후보 반열에서 완전히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윤 전 총장을 언급하는 순간 이거는 대권 개입으로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언급을 자제한 걸로 이제 판단이 들고요. 예. 윤 전 총장이 이제 지금 이 자영업 관련돼서 이제 공부를 했다는 것인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문 대통령이 소득주 성장 주 52시간 굉장히 이제 잘한 거라고 본인의 정책을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현실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 소득주 성장을 통해서 최저임금이 16% 초기에 그 다음 해에는 10%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알바생이나 이거 사람들을 기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정규직에 비정규직에 정규직을 하다 보니까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그 결과를 어떻게 나타났죠? 결국 20대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20대들의 이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낮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결정적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혜택을 누가 받습니까? 지금 40대들이 받았어요. 지금 회사에 취직하고 있는 대기업에 취직하는 40대들을 보면 주 52시간 때문에 지금 자기들의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월급이 상승했죠. 집값 상승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집값이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효과를, 부의 효과를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20%는 이분들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피해자들, 어떤 면에서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중에 이 은퇴를 하고 하면 대부분 다 자영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문제가 이 경제 성장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그 판단하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들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조상호 대표 참 공교롭네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윤 전 총장에 대한 말은 아꼈고 실제로 오늘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는 경제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긍정평가를 내렸는데 윤 전 총장은 경제에 대권 수업 중에 계속 집중을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다. 이렇게 현 정부 확실히 각을 세우고 말이죠. 근데 사실은 저 평면이 굉장히 단순해요. 저렇게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지금 권순우 그 자영업자가 한 얘기도 그 자영업 그 연구원장이 직접 했다는 얘기를 보면 과소고용 과잉노동에서 벗어나 괜찮은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자영업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과소고용 과잉노동을 줄여야 한다는 건데 뭐과소고용 과잉노동을 줄이려면 결국에는 임금을 올리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나누라는 거잖아요. 그 주 52시간 같이 이렇게 근무 시간을 제한해가지고. 근데 그런 게 결국에는 근데 자영업자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또 중소자영업자들은 함부로 확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모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정치 당국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이 정부의 어떤 정책이 잘했다, 잘못했다로 접근하는 이렇게 표면적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이걸 너무 단순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오히려 더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윤 전 총장의 최근 행보와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윤 전 총장을 언급한 부분 만나봤습니다. 오늘 취임 4주년 대통령의 기자회견 얘기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